반갑습니다. 해 뜨는 경제학입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 전문을 읽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뉴스 헤드라인만 스치듯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업으로 삼거나 재테크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이 신년사를 보물지도처럼 여기셔야 합니다. 단순히 올해는 경기가 나아질 겁니다라는 덕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언어는 고도로 정제된 암호문입니다. 이 암호문 속에 올해 돈을 풀지 조일지, 언제 풀지, 그 시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잠깐의 시간을 통하여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 장담하건대 2026년의 경제 흐름이 손에 잡히실 겁니다. 신년사에 숨겨진 금리 인하 시그널을 찾아내고 더 나아가 금리가 인하될 때 채무자, 기업, 부동산, 주식시장 그리고 물가에 어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1. 신년사 해독, 물가라는 단어의 실종. 먼저 팩트부터 체크하겠습니다. 작년 신년사와 비교했을 때 가장 극적인 변화는 바로 물가라는 단어의 빈도가 현저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대신 그 자리를 금융 안정과 성장 잠재력이라는 단어가 채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은행은 내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사실상 승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금리를 높게 유지해야 할 가장 큰 명분인 고물가가 사라지고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총재는 여기서 곧바로 샴페인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이라는 묵직한 표현을 던졌는데요.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물가는 잡혔으니 금리를 내리고 싶다. 하지만 금리를 내리면 빚을 내서 또 부동산으로 달려갈까봐 그게 무서워서 눈치만 보고 있다. 즉, 현재 한국은행의 마음은 이미 인하 버튼 위에 손을 올리고 있지만 눈은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매섭게 노려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외부 변수, 연준과의 불편한 동거.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환율이라는 변수가 등장합니다. 신년사에서 언급된 주요국 통화정책 차별화라는 말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우리가 무조건 똑같이 따라가진 않겠다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미국보다 먼저 내리지는 못한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만약 미국은 고금리인데 우리만 먼저 금리를 확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자가 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돈을 옮길 겁니다. 그러면 원화 가치가 폭락, 즉 환율이 급등하여 수입 물가가 치솟아 애써 잡은 물가가 다시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2026년 한국의 금리 인하 시계는 미국 연준의 시계보다 딱 한 달 늦게 맞춰질 것입니다. 현재 월가 전망을 종합할 때 미국의 정책 전환은 2분기가 유력합니다. 3. 시나리오 5월의 구원투수와 7월의 선발투수.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합니다. 시나리오 I입니다. 5월 조기 인하는 확률이 약 30% 내외입니다. 1분기 우리 경제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을 경우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건설사들이 무너지면 한은은 부채 걱정을 접어두고 경기 심폐소생술을 위해 5월에 금리를 내릴 겁니다. 이건 나쁜 금리 인하에 가깝습니다. 경기가 망가져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거니까요. 시나리오 B입니다. 7월 하반기 인하는 확률이 70% 내외로 가장 유력합니다. 미국이 2분기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확인하고 봄 이사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지 않는지 체크한 뒤 7월이나 8월에 안전하게 내리는 겁니다. 신년사에서 강조한 안정을 중시한다면 이 시나리오가 가장 합리적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미국이 2분기에 금리를 내리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심층 분석 B. 금리 인하의 경제학. 누구에게 득이고 실인가?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시나리오대로 하반기에 금리가 인하된다면 우리 경제의 각 플레이어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메커니즘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1. 채무자, 가계와 자영업자. 숨통이 트인다. 금리가 0.25%만 내려가도 가계 전체 이자 부담은 수조 원이 줄어듭니다. 변동금리 대출자의 경우 당장은 아니지만 코픽스 금리에 반영되는 3, 6개월 뒤부터 월 상환액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5억 대출자의 경우 월 샤네 20만 원의 여유가 생기는데 이 돈은 고스란히 소비로 이어집니다. 치킨 한 마리 더 시켜 먹을 여유가 생기는 거죠. 이게 내수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금융기관, 은행. 마진은 줄지만 손님은 온다. 은행 입장에서 금리 인하는 악재이자 호재입니다. 예대 마진이 줄어들어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고금리에 돈을 못 갚던 사람들의 연체율이 낮아지고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다시 늘어납니다. 즉, 박리담의 전략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3. 기업, 투자의 비입장을 푼다. 기업에게 금리는 곧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이 줄어들면 기업은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는 설비 투자를 늘립니다.
준비기업이라 불리는 한계 기업들은 연명할 시간을 벌게 되고 성장 기업, 예를 들어 바이오, AI 기업들은 미래를 위해 과감히 돈을 쓰게 됩니다. 이는 고용 증가와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4. 부동산 시장. 심리가 먼저 움직인다.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월세보다 대출 이자가 싸지는 순간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로 전환됩니다. 집값이 당장 폭등하진 않더라도 꽁꽁 얼어붙었던 거래량이 먼저 터질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금리는 내려갈 일만 남았다는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면 급매물이 빠르게 소화될 것입니다. 오브 물가 앤 인플레이션. 불씨는 남아있다. 여기가 딜레마입니다. 금리가 내려가 돈이 풀리면 사람들은 소비를 늘립니다. 수요가 늘어나면 물가는 다시 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 물가와 관련된 환율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금리 인하는 기름 붓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번 신년사에서 그토록 미세 조정을 강조한 것입니다. 5. 투자자 대응 전략, 포트폴리오 재편.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1. 예금자. 확정 금리를 사수하라.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예금 금리는 대출 금리보다 더 빨리 떨어집니다. 지금의 3% 중후반, 4%대 예금이 보인다면 만기가 긴 상품이나 장기 채권으로 현재의 금리를 고정해 두셔야 합니다. 2. 주식 투자자. 성장주와 배당주의 양날개. 기업 분석 파트에서 말씀드렸듯 이자 비용 감소의 최대 수혜주인 바이오, 인터넷, 게임 등 성장주를 분할 매수할 적기입니다. 동시에 채권 금리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배당 수익률이 돋보이는 리츠나 고배당 통신주에도 자금이 몰릴 것입니다. 3. 대출자. 갈아타기 타이밍 제기. 지금 고정금리로 묶여있는 분들은 하반기 금리 인하가 가시화될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더라도 변동금리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볼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클로징. 한국은행 총재의 신년사를 통해 본 2026년은 긴축의 겨울에서 완화의 봄으로 가는 환절기입니다. 환절기에는 감기에 걸리기 쉽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방향은 정해졌지만 그 과정에서 환율 변동이나 부동산 불안 같은 변동성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버티는 자에게 기회가 오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준비하고 개인은 부채를 재구조화하며 투자자는 저평가된 자산을 선점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제가 분석해드린 금리 인하의 메커니즘을 꼭 기억하셔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해뜨는 경제학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